네,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시장 출발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연휴 분위기, 연휴 이후의 분위기까지 많은 분들이 좀 가늠하느라고 바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3분기의 마무리까지는 봤을 때 코스피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휴 전 경계 물량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셧다운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죠. 다행히도 일단 출발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시총 4조 5조 달러, 4조 5천억 달러의 돌파 소식을 반영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35만 원권역까지 다시 한번 회복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 장단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4분기에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 지표에 따라서 횟수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약가 인하 합의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다 좋았는데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바이오 대체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루다 SC와 관련된 머크로부터의 마일스톤 수령 소식도 전해지면서 30일 안에 이 금액이 이제 수령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2%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쪽으로 오늘 투심 좋은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도 약가 인하 소식과 함께 미국 공장 관련해서는 가장 유리한 입지 중에 하나인데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산업비 쪽에서 이제 이 보령이 인수하게 되면서 이 경영권을 가져간다라는 내용 전해지게 되면서 11%의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조선 쪽에서는 오늘 매기가 좀 빠지면서 출발하는 모양새인데요. 삼성중공업 혼자 0.7%가량의 상승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틀 동안 쉬고 다시 0.4% 반등을 도모하고 있고요. 같이 두나무 쪽으로 우리기술투자가 1.7%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아난티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멘트에 영향을 받아가며 6% 가깝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 움직임 여기까지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랑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 소식을 받아들면서 시총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 안에서도 최초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몸집을 불려가는 엔비디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AI 내러티브에 대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재료로 인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간밤에도 여전히 반도체 쪽보다는 물론 소프트웨어단에서의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같이 엔비디아와 함께 반등했던 종목들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AI 내러티브에 영향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섹터 준비해왔습니다. AI 하드웨어, 반도체단에서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최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이렇다 할 시세를 못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붙으면서 사이클이 연장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젠 HBM이 아니라 낸드, 서버, 그리고 디램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IT 투톱이 달려왔습니다. 어제까지 봤을 때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5조 원 넘게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반면 하이닉스가 2위이기는 한데 어제까지 봤을 때 그리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하이닉스를 파는 모습도 관찰이 됐었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에 그칠지 아니면 IT 투톱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시각이 엇갈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투입하겠다는 내용, 삼성전자의 CXL과 관련된 로드맵 공개 소식에 따라서 소부장단이 개별적으로 힘받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움직임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쪽 거래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AI 내러티브의 또 하나의 줄기는 바로 전력 인프라인데 어제 좋았었던 변압기, 전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영향을 받았지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돼서 HVDC 이 직류 송전망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힘 받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압기와 전선주들 키 맞추기가 이어질지도 같이 보셔야겠네요. 더불어 오픈 AI에서는
이 영상과 관련된 AI 솔루션 소라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AI 내러티브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막단에서 움직이는 서비스웨어 종목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솔트루스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음 AI 같은 종목들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올라오는 의료 AI와 아래쪽으로 소라와 관련돼서 움직임 나타날 때마다 같이 영향받는 두 종목도 이노뎁, 키네마스터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이 내용 한 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정부가 1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 제품에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하는데 내용인즉슨 그러니까 자국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공급망 다 연계돼서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IP 업체들 다 연계지어서 협력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 엔진이 되어 앞으로는 자율주행과 AI 가전,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물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과 관련된 국산화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쪽이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심텍 같은 종목들입니다.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연속성에 있어서는 정책의 연계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어제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미중 갈등, 러우 전쟁에 따른 EU 불안, 중동 불안 지속, 내러티브 안에서도 계속되는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군 수장들을 모아놓고 국방비, 그러니까 그 예산을 1조 달러로 증액시켜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 전함 최소 19척의 발주 계획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 방산이 다시 한번 힘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독 방산 빅4 중에 강했던 건 중동 수주와 관련돼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K방산의 다음 주자, 그 빅 고객이 될 쪽이 바로 중동, 사우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라크의 K2 전차 수주 기대감이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관련돼서 사우디와 관련해 손을 잡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는 9월 지난달이 됐네요. 사우디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는 JV 설립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만약 중동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수혜를 그리고 이익에 대한 증액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크게 받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나오는 만큼 같이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이 시장이 큰 건 노후화된 무기, 이거 다 새로 교체하고 군 현대화로 바꾸면서 우리 무기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납기 측면, 가성비 측면으로 좋은 우리 무기가 돋보일 거다라는 내러티브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U 정상들이 다시 모여서 비공식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최우선 안건이 바로 방위력입니다. 2030년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나왔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이 러시아의 드론이 EU 국가들 영공에 드문드문 침공하면서 많은 불안을 자극시켰었죠. 그 때문에 지금 EU 국가들은 모여서 드론 월, 보이지 않는 이 영공에 벽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론이 다시 한번 방산 안에서도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유상증자 안에서 3천억 원 정도는 이 무인 항공기 쪽으로 개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 엔진 개발, 레이저, 요격 체계, 그리고 가장 잘하는 K9 자주포의 무인화를 앞서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드론 키워드에서도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하고 있구나를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국가 측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제노코가 이 복합,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기업도 힘 받아갈 수 있을지, 드론 키워드에서 지금 움직임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증시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4분기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고요. 화이자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가 인하와 관련돼서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봤고요. 관세와 관련돼서 원래 10월 1일자로 의약품 관세 100%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화이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 싶었는데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700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면서 관세로 부터는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3년 정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 내용의 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약 개발사와 손잡은 머크가 올랐고 일라일리의 경우에도 5% 상승했는데요. 머크의 급등 움직임에서 알테오젠의 또 반가운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연휴 직전 주인공이 될지 보셔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바이오 플랫폼 역사상 처음으로 9월 20일에 이 키트루다 SC, 이젠 키트루다 QRT죠. 이 제품과 관련돼서 품목 허가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마일스톤 계약금이 찬찬히 반영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머크로부터 마일스톤 2,500만 달러 수령한다. 30일 이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반영되면서 4분기부터는 실적에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환율이 계속해서 보수적이다, 아니면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마일스톤이 들어와서 실적에 찍히는가, 이것을 계산하기 굉장히 바빴는데요. 마일스톤이 첫 번째로 수령되는 이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숫자로 이제는 확인해 가는 그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전 세계 빅파마들이 로열티를 낸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TP 73만 원 리포트 계속해서 유지 관점을 취했고요. 하나증권은 55만 원을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 지금 차트 보실까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2%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허가 따내고 나서 50만 원 터치했다가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5만 원권역에서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재료로 숫자로 명확하게 되면 50만 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4분기의 첫날이고요. 다만 연휴 직전 딱 남은 이틀이라서 오늘도 경계감은 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3,429선의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오늘 다시 한번 프리마켓 시세에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 반도체와 바이오를 봤을 때 어제 움직였었던 이 조선 방산이 아니라 이쪽으로 다시 담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반도체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일부 소부장이 좀 강합니다. 사실 어제도 소부장은 안 흔들리긴 했었어요. 네. 연휴 직전 담는 것 찬성입니까? 저는 충분히 찬성하는 바 있고요. 맞아요. 월요일 날 원래 연휴 이후에 누가 제일 강할까 했을 때 그렇죠. 소부장이 한 표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담는다면 타이밍은 저는 오늘 오후 1시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에 어떤 결정이 나냐면 미국이 이제 셧다운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자동적으로 최종 결정이 되는 시간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사고 싶으시더라도 조금은 참으시더라도 혹은 높게 사시더라도 오후장에 사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하루가 지나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전략은 언제였냐면 바로 목요일날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 특히나 펀더멘탈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수급적으로 공백이 생겨서 발생하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저는 목요일 종가에 베팅을 하고 아무리 긴 연휴라 할지라도 그냥 연휴 보내고 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야기했던 실적이 우리가 쉬고 있는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럽게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후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저는 조정은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종목군들을 좀 추려보면 오히려 한미반도체의 지금의 위치가 저는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C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CMP 공정이라고 해서 연마 공정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두 기업을 아마 쭉 관찰을 하시다가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종가 정도에 한번 담아 보셨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좋죠. 좋은데 이렇게 오늘 상승할 때 담는다기보다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으로 끝나는 날의 종가에 천천히 저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대형주 IT 투톱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거의 동일한 전략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당 전략으로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고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후장의 공략 이주호 네. 본부장님도 찬성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뭐 무리하게 막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하지 않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그래도 사야겠다 한다면 확실히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입니다. 왜냐면 지금 D램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기 때 걸쳐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 실적에 이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좋고 지금 뭐 조선이나 방산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만약에 추석 전에 뭔가를 산다. 그러면 저도 반도체를 매수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주가 코리아 서키트. 어제 이 기판주들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심택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서키트 주셨습니다. 어떤 연유로 보세요? 우선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TLB랑 심택을 쫓아가기에는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기업이 안 좋다가 아니라 당연히 가격만 괜찮으면은 심택이나 코리아 서키트보다도 오히려 심택이라던가 TLB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덕전자도 좀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후속 주자로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이 FC BGA 기판 이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이거에 대한 지금 실적 개선 때문에 지금 좀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심택이랑 TLB는 먼저 출발을 했고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다른 것보다 덜 오른 게 저는 코리아 서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다른 기판주보다 계속 약했던 이유가 작년까지도 적자였어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확실하게 턴된다라는 모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들 기업보다도 가격적인 매력에 따지고 봤을 때 공략해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턴어라운드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동안 못 간 키 맞추기가 이제 시작, 코리아 서키트였고요. 다음 키워드로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상승세, 사실 의약품 관세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화이자는 1호부터 자유로워졌고요. 셀트리온도 소폭 오름. 알테오제는 개별 뉴스에 또 반등을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알테오제는 지금부터 계속 담았는 거 찬성이에요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잖아요. 기술료 수령받는 것, 숫자 찍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들어가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상단을 잡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일단 알테오젠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술은 SC 제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정 하나의 질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질환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확장성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여전히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좋은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하지만 알테오젠은 우리가
이미 스터디했다시피 말선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금액 규모의 돈을 벌고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기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 만약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강력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만큼은 대내외 변수와 상관없이 가격의 조정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100% 관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도 많은 상황인데, 일단 시장은 화이자만 유독 도드라진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이 최근에 릴리 공장 인수를 하면서 관세 여파에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신다면 셀트리온 또한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다시 봐야 될 때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로 가볼게요. 김태성 부장님 아이센스 주셨습니다. 네. 저 너무 오랜만에 시장에서 아이센스 듣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시 봐야 될 키워드가 뭐가 있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차트는 조용히 잘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센스가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비만 당뇨를 보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걸 가져다 붙이기엔 너무 어거지인 것 같고요. 만약에 관련주였다면 이미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로 지금 움직인 상황. 이제 제가 주목해 보는 부분은 뭐냐면 K센스 에어로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실적까지도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만 아직 반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가격대는 아이센스를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초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불안하다면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시고 손절 라인 18,500원, 목표가 22,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상으로 나란히 양지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히려 코스닥도 상양전하면서 0.5% 오를 거로 보이고요. 코스피 3,440선에서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붙는 쪽 보령 11%의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1.8%가량의 상승 움직임 출발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이오 쪽으로 반등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일부 빠졌던 종목, 그러니까 지주사 쪽으로도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덕, CJ, 빙그레, LS, 현대 제프홀딩스 같은 지주사 쪽으로도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본장 열리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